바닷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아래쪽에서 빨간색 바닷물이 막 이렇게 올라오죠. 이건 빨간색 바닷물이 아니라 뜨거운 따뜻한 바닷물이란 뜻인 거야. 아래쪽은 우리나라가 여기 38도, 위도 38도니까 아래쪽은 위도 한 20도에서 15도, 막 0도 이런 데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저위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녀석들은 아무래도 뜨거워진 바닷물이겠지. 그걸 난류라고 그래, 난류. 따뜻할 난자 써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건 난류라고 하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파란색 바닷물 보이고? 저 윗지역은 고위도 지역이니까 추운 지역이잖아. 추운 곳에서 내려오는 바닷물들은 한류라고 합니다. 한류. 찰 한자야. 차가운 바닷물 한류가 내려오고요. 따뜻한 바닷물인 난류는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이런 바닷물의 흐름이 도대체 왜 생기냐는 거야. 바닷물이 왜 흘러다닐까 이거. 왜 흐를까? 결론부터 말하면 바람 때문에.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바닷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그림을 이런 식으로 해류의 발생 원인 실험이라 그래서 물을 받아놓고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이렇게 바람을 쏘면은 바닷물이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지? 바닷물의 흐름을 바로 바람 때문에 바닷물이 흘러간다라는 걸 이런 실험으로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바로 해류. 해류라는 말이 바다 해자에 흐를 유자, 바닷물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데 해류가 왜 발생되냐? 왜냐하면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합니다라고 이야기해주면 되는 부분입니다. 또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에 해류가 발생되게 되는 거예요. 자, 해류란 해수의 흐름을 말하고요. 해수의 흐름, 즉 해류는 왜 발생된다? 발생 원인은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 때문이다. 이거고요. 해류는 난류와 한류로 구분되는데 저위도에서 올라오는 건 난류라고 하고 고위도에서 내려오는 건 한류라고 불러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리고 비교적 따뜻한, 비교적 찬 해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다. 몇 도 이상이 한류야. 몇 도 이상이 난류야. 몇 도 이하가 한류야. 이런 거 없이 두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따뜻해. 그럼 얘가 난류인 거야. 두 바닷물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차가워. 얘가 한류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따뜻하냐, 차갑냐를 가지고 정하지 절대적인 몇 도 이상, 몇 도 이하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중입니다. 상대적인 따뜻함으로 차가움으로 난류와 한류를 구분한다. 여기까지가 해류가 뭔지에 대한 내용 끝났어요. 해류는 이런 거야. 바닷물의 흐름이다. 바람 때문에 흐른다. 난류와 한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변에 지나가는 해류를 좀 살펴볼게요.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저 밑에서 난류의 근원이 옵니다. 1번. 이 난류가 오다가 갈라져요. 갈라집니다. 자, 이 난류의 근원이 되는 난류를 뭐라고 하냐면 쿠로시오 해류라고 불러줍니다. 쿠로시오 해류.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동쪽으로 흘러오는 것은 동한 난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쪽으로 가는 해류는 일본 난류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안 써져 있네요. 우리나라 주변으로만 써져 있네요. 우리나라 주변에 그래서 동한 난류로 갈라지게 되고 서해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황해 난류라고 불러줍니다.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가는 건 황해 난류라고 하고요. 동쪽으로 가는 건 동한 난류라고 불러줍니다. 서해를 황해라고도 부르죠. 서해를 황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이야. 서해를 황해바다라고 합니다. 황해로 가는 난류와 동한 난류로 갈라진다. 우리나라 주변으로만 살펴볼게요. 근원이 되는 게 쿠로시오. 동해안으로 오는 건 동한 난류. 서해안으로 가는 건 황해 난류. 이렇게 황해로 가는 건 황해 난류. 이렇게 갈라지는 거로 기억을 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한류.
한류의 근원은 또 연해주 한류라고 할 수 있어요. 연해주 여기가 이제 연해주는 여기 지역의 이름이거든. 연해주 지역을 지나는 한류라서 연해주 한류라고 하고요. 이제 북한 쪽을 지나서 오니까 여기는 북한 한류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연해주 한류와 북한 한류로 나눠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방이 자, 지금 써져 있는 1번과 2번 여기 1번, 2번, 3번 요 한 5가지 정도의 해류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난류 3개를 써주고 있고요. 한류 2개를 써주고 있죠. 5가지 해류를 좀 기억해라라는 뜻인 거예요. 나방을 잡아먹는데 어느 새가 누구를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면 재밌는 곳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이 지역. 이 지역은 한류가 내려오다가 여기 있고요. 난류가 올라가다가 여기 있죠. 바로 여기가 뭐다?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지역. 물고기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나는 찬 바다가 좋아 하는 찬 바닷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도 있고요. 나는 따뜻한 바다가 좋아하는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2가지 종류의 물고기가 모두 살 수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물고기가 되게 많아. 물고기가 엄청 잘 잡혀. 이 지역을 뭐라고 불러준다? 체크. 조경수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조경수역. 방금 말한 게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왜 이래?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여 좋은 어장이 만들어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많아요. 영양염류와 플랑크톤은 먹을 것이 많다는 뜻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2가지 어종이 모두 있으니까 굉장히 물고기가 잘 잡히는 지역이에요. 가끔 뉴스 보다 보면은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로 막 내려왔다. 북한 어선이 막 내려왔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류의 힘이 강해지면은 난류는 여기까지 왔을 때 한류가 이만큼 밀고 내려오니까 좀 아래쪽에 조경수역이 형성이 돼. 내가 북한 사람이야. 오늘 물고기가 안 잡혀. 좀 내려갈수록 물고기가 잘 잡혀. 내려오겠어 안 내려오겠어? 바다에는 철조망이 서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내려온다니까. 내려오다가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는 거야. 알면서 침범하기도 하고 물고기 잘 잡히니까 모르고 침범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이런 조경수역이 왔다 갔다. 여름에는 좀 올라가겠죠. 난류가 힘이 좀 강해지니까. 근데 겨울에는 한류가 힘이 강해지니까 좀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황해도 마찬가지. 여기도 조경수역이 여기 찬 바닷물과 따뜻한 바닷물 여기 만나는 거 보여요? 보이죠? 여기도 똑같이 조경수역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 중국 어선과의 싸움 여기서 일어나고요. 북한 어선과의 싸움 여기서 일어납니다. 싸움이라기보다 조경수역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양 경찰들이 그걸 이제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죠. 그다음에 조경수역의 위치. 여름에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죠. 보이나요? 겨울에 좀 내려오죠. 방금 얘기한 거야. 여름엔 좀 올라가고 겨울에는 내려온다. 우리나라 어선은 북한으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무서워서 잘 안 올라가. 죽을까봐. 하지만 북한 어선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내려옵니다. 먹고 살기 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좀 이제 조경수역이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들을 좀 살펴봤어요. 5가지 해류의 이름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끝났어요. 해류는 끝났고 조석을 살펴볼까요? 조석. 마음의 소리. 조석. 마음의 소리 알아요? 옛날 작가님. 아무튼 조석. 조석이 뭐냐면 조석이란 밀물과 썰물 때문에 해수면이 밀물 때는 막 물이 들어오니까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썰물 때는 빠져나가니까 해수면이 낮아질 거 아니야. 높아지고 낮아지는 그 현상.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그 현상 자체를 조석 현상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조석 현상. 조석은 현상입니다. 조석 현상.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해요. 밀물일 때 물이 막 움직여서 막 들어올 거고 썰물일 때는 물이 막 움직여서 나갈 거 아니야.
이런 물의 흐름이 생기겠죠. 물의 흐름. 조석 현상을 만들기 위해서 물의 흐름이 생기죠. 이 흐름을 조류라고 불러줍니다. 아까 한류, 난류랑은 좀 달라. 한류는 위에서 내려오는 바닷물, 바람 때문에, 그리고 난류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바닷물, 바람 때문에. 그죠? 하지만 조류는 바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야. 달의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벌어지거든요. 달의 인력이 작용하는 쪽으로 물이 쏠리고, 달의 인력이 별로 없는 쪽에서는 물이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달의 인력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람하고는 상관이 없어. 바람하고 상관없이도 바닷물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뭐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의 인력 때문에 움직이는 바닷물은 뭐라고 부를 거야? 조류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조류. 이런 해수의 흐름을 조류라고 부를 겁니다. 첫 번째, 모든 바닷물은 바람 때문에 움직입니다. 틀린 말이라고 말하는 거야. 모든 바닷물은 바람 때문에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밀물과 썰물처럼 달의 인력 때문에 움직이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장 많이 물이 찼을 때를 또 이렇게 용어적으로 만조야, 가득 찼어. 지금 만조야, 물때가 만조때야 이렇게 말해요. 만조야. 가장 많이 빠지기도 하겠죠. 가장 많이 빠졌을 때를 간조야라고 하면 간조. 만조 때 해수면이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간조 때는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칩시다. 그럼 간조 때와 만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 차가 있겠죠. 조수 간만의 차, 다른 말로 조차라고 불러줍니다. 조석 현상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니까 조석 현상에 의한 차이. 약간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줄임말. 조석 현상에 의한 차이. 밀물과 썰물의 차이. 조차가 발생합니다. 조차라고 불러줍니다. 생각해봐. 그럼 밀물이었다가 썰물이었다가 다시 밀물이 되고 다시 썰물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치? 자, 지금 밀물이야. 그 다음 밀물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밀물부터 그 다음 밀물까지 걸리는 그 시간을 조석 주기, 조석의 주기라고 그러죠. 주기. 밀물이 주기적으로 반복돼. 조석 주기라고 그래요. 조석 주기. 지금은 용어를 좀 살펴봤어. 자, 다시. 조석은 현상이야.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는 현상을 조석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그때 물이 흐르는 것을 조류라고 불러주고, 가득 찼을 때를 만조, 빠졌을 때를 간조, 만조 때와 간조 때의 높이차를 조차라고 불러주고요. 이 조차가 밀물부터 그 다음 밀물까지 걸리는 시간, 조석 간만의 주기, 조석 주기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용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좀 살펴볼게요. 시험 문제는 그래프로 나오게 되겠죠. 조석 주기입니다. 조석 주기. 자, 시간상으로 만조 때 몇 시인가 볼게요. 몇 시인가 보면은 띡띡띡띡 한 19시 정도요. 19시에 만조였다고 칩시다. 19시면은 저녁 7시죠. 저녁 7시에 만조였어. 쭉 빠져서 간조가 되고요. 다시 만조가 될 때를 보니까 또 몇 시야? 7시죠. 한 12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2시간 정도? 12시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정확하게는 12시간 25분마다 한 번씩 반복됩니다. 12시간 25분. 딱 떨어지지 않고 25분씩 남아요. 그죠? 이걸 계산해서 매일매일 물때가 달라. 어제는 저녁 7시가 만조였는데 오늘은요. 저녁 7시에 딱 가면 만조일까? 이 현상, 조금씩 늦어진 현상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야 만조가 돼요. 매일매일 만조가 되는 시간이 다 다른 거야. 어제도 7시라서 오늘 7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물때를 계산해서 해놓은 표가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 보고 갑니다. 물이 빠질 때보다는 물이 들어올 때 낚시가 잘 된대요. 물이 들어올 때 봐봐. 갯벌이 있어. 물이 막 들어가. 경쟁자들이 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면 갯벌에 있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만조 때 경쟁적으로 물고기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밀물 때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만조부터 만조까지 또는 간조부터 간조까지도 어떤 하나의 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간조부터 간조 또는 만조부터 만조. 그리고 조석 간만의 차, 간조와 만조의 차이, 조석 간만의 차라고 불러주고요. 또는 조석 주기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끝까지 설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줄게요. 책이 안 나온 것도. 안 나. 계속 아파. 자, 5번에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자, 여기 0 기준점 잡아. 0을 기준으로 해수면이 여기에 원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날은 이게 음력이야. 음력 한 여기죠? 7일. 음력 한 15일. 음력 한 7일. 음력 한 7일과 음력 15일의 차이점은요? 15일은 해수면의 높이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하지만 7일은 어때요? 해수면 높이가 굉장히 낮아져 있죠. 보라색 세균과 맞죠? 초록색 세균이 존재했다는 건 내 몸속에 아닌가? 이미 뭐가 아니 이렇게 하면 아니구나. 다시. 변이가 있어요. 변이가 음력 7일은 변이가 아까 해수면이 밀물 때 요만큼밖에 안 올라와. 썰물 때 요만큼 빠져. 요만큼만 왔다 갔다 하는 조차가 이만큼이야. 그냥 조차가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15일 날은요. 밀물은 이만큼까지 올라와. 5m 넘게 올라오고요. 빠질 때도 엄청 많이 빠져. 마이너스 한 3m까지 빠집니다. 조차가 엄청 크죠. 조차가 되게 작은 날도 있고 조차가 큰 날도 있는 거예요. 낚시 갈 때 A 날과 B 날 중에 어떤 날이 더 위험할까? B 날이 더 위험합니다. 물이 별로 안 들어올 줄 알고 낚시하고 있는데 들어봤자 얼마 들어오겠어? 저번에 이만큼밖에 안 들어왔어. 오늘 어때요? 저번에 2m까지밖에 안 들어왔는데 지금 5m죠. 3m가 물이 더 들어오는 거야. 쌤 같은 경우는 키가 2m니까 1m 정도 남겠죠. 미안해. 키가 1m니까 2m 남겠죠. 뭐야 끄덕거리고 있어. 아무튼 3m면은 사람의 키의 2배잖아. 그만큼의 물이 더 들어오는 거야.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 날이 더 위험한 날인 거야. 이렇게 조차가 작은 날이 있고 조차가 큰 날이 있는데 조차가 가장 큰 날을 사리라고 또 불러줍니다. 여기는 용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사리. 오늘은 사리인 날이야. B가 사리인 날이야 라고 불러주는 거고요. 조차가 작은 날은 조금인 날이야 라고 해요. 조금. 사리, 조금. 그죠? A는 조금인 날. C도 조금이죠. B하고 D가 사리인 날이고 B와 D가 사리인 날, 조금인 날입니다. 또 마찬가지야. 사리와 조금은 또 왜 생기냐 이걸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조금씩 뭐가 생기나? 내성세균의 개수가 많아지고 있지. 점점 약이 안 들어. 자, 마무리를 하고 봅시다. 책에 안 나온 내용이니까. 일단 이런 조석 현상, 밀물과 썰물 현상을 이용하면 뭘 할 수 있냐? 첫 번째, 조차가 굉장히 큰 지역에서는 큰 지역, 서해안이 가장 조차가 큽니다. 서해안이 더 많이 조차가 발생을 해요. 동해안은 조차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해 바다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되게 크다라고 일단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자, 간조가 언제죠? 만조, 간조. 썰물 때죠? 썰물 때 드러난 갯벌에서 조개를 캔다. 물이 항상 차 있으면 조개를 킬 수가 없겠죠. 썰물, 즉 간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갯벌에서 조개를 잡을 수 있고 낙지 같은 걸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조석 현상을 이용해서 채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조차를 이용해서 밀물 때 들어온 물을 가둬. 밀물 때 들어온 물을 가둬서 썰물 때 물이 다 빠져나가면 여기가 이게 가둬놓은 물을 나중에 다 썰물 때 다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가둬놓은 물을 풀어 방류를 하면서 터빈을 돌리면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전기를 만드는 것을 조력발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기억해야 돼. 조력발전과 조류발전은 좀 달라. 조력발전은 방금 말했듯이 밀물 때 들어온 물을 가뒀다가 썰물 때 이렇게 방류하면서 하는 게 조력발전이야. 조력발전이고요. 두 번째, 조류발전은
조류가 아까 물의 흐름이잖아. 자, 밀물 때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요.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죠. 그치? 이때 여기다가 터빈 설치해서 이 물의 흐름 그대로 터빈이 막 돌아가게 만드는 거야. 물이 들어올 때 터빈 돌아가고 물이 나갈 때 터빈이 돌아갈 거 아니야? 밀물과 썰물 그 흐름 자체를 그냥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게 조류 발전. 이렇게 약간 댐 같은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댐 같은 걸 만드는 게 조력 발전. 댐이 아니라 그냥 그 물의 흐름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조류 발전이라고 합니다. 전기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야. 이것도 조석 현상 때문에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용하는 거가 되겠죠. 해안가에 돌담이나 그물을 세워두고 조류를 이용하여 물고기 잡는 거 뭐냐면 밀물 때 물 이만큼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돌담을 쌓아. 돌담을 막 쌓아요. 담을 막 쌓아. 돌담을 쌓아. 그럼 썰물 때 어떻게 돼요? 이 사이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겠죠. 여기에 물이 쫙 빠지면 여기 갇혀있던 물고기들은 돌 때문에 못 빠져나갈 거 아니야. 여기서 파닥파닥거려. 재밌겠죠? 그렇죠? 돌담을 쌓아가지고 여기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는 이 돌담이 없으면 그물을 여기다가 그물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그물 사이로 물고기는 못 빠져나가고 물만 빠져나갈 테니까 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물을 넣거나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용을 합니다. 또는 사리일 때 사리가 뭐야? 아까 조차가 굉장히 큰 날이죠. 조차가 크다는 건 밀물도 많이 들어오지만 썰물도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니까 바닷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바닷길이 열린 거 본 적 있나요? 인천에도 있는데 또 가봤는데 책에는 그림이 없으니까 바닷길에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닷길이 안 보이네. 269쪽에 의자. 보이네. 뭐야? 잠깐 불을 꺼볼까요? 개미가 아니야, 사람이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바다에 길이 열려서 이 섬까지 걸어가는 거야. 원래는 물이 꽉 차 있었는데 물이 간조 때, 물이 쫙 사리 때 물이 완전히 많이 빠지면서 이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걸 바닷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분봉주의. 바닷길이 열린 현상이에요. 조금인 날이 아니라 사리인 날 이런 게 발생하게 사리인 날 발생할 수 있겠네요. 바닷길이 열린 현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왜 발생되는지를 좀 얘기해 줄게요. 자, 이제 이거는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야 되는데 내려가는 동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소화가 일어나서 소장에서 흡수가 되게 이게 지구예요. 지구고 지구에 있는 평균적인 물들을 이렇게 모식적으로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평균적으로 물들이 이만큼 정도의 물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때 여기에 M이 있습니다. M이 누구죠? 달이죠, 달. 달이 인력을 가지고 당깁니다. 달의 인력으로 당기면 지구가 당겨져 오진 않죠. 하지만 지구 안에 있는 물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당겨집니다. 물이, 잘 봐. 물이 이쪽으로 쏠려. 이렇게 쏠립니다. 이 쏠린 물은 어디서 오는 거야? 여기서 오는 거야. 여기서 물이 이동해서. 여기 물이 이동해서 이렇게 쏠리는 거야.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는 거야. 여기는 물이 부족해지게 되고 여기는 물이 많아지는 거야. 우리나라가 여기를 이렇게 돌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곧 자전하면서 밀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봐봐, 재밌는 건 지구가 자전하잖아. 여기에 물이 쏠리면 자전하는 그 원심력 때문에 반대쪽도 이렇게 부풀어 버립니다. 반대쪽 같이 부풀어. 물은 여기 가운데는 물이 없는 지역이 되는 거고 양쪽으로 물이 많아지는 지역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달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지구에 물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자전을 해. 자전을 하면, 자, 우리나라 다시 볼게요. 우리나라가 현재 여기를 지납니다. 우리나라 현재는 우리나라가 무슨 지역이야? 썰물인 거야. 썰물. 근데 곧 자전을 통해서 일로 들어가면 밀물로 들어가는 거야. 한 바퀴 도는 게 24시간이죠.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90도만큼 도는 거야.
6시간이죠? 6시간. 소화 간을 통해서 6시간에 자, 현재 간족 이렇게 썰물이었다가 다시 밀물이 될 때까지 몇 시간 걸린다? 6시간. 더 돌아서 한 바퀴 더 돌아서 반대쪽에 이렇게 오게 되면 또 썰물이죠. 자, 썰물, 밀물, 다시 썰물, 여기 오면 다시 또 밀물. 한 바퀴 도는 동안 썰물, 밀물, 썰물, 밀물. 밀물과 썰물이 2번씩 반복됩니다. 이래요. 그래서 6시간마다, 거의 6시간마다 썰물, 밀물이 반복되니까 그 다음 썰물까지는 몇 시간? 약 12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12시간 25분인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의 12시간마다 만조가 반복되고 간조가 반복되는구나 라고 이해해 줍니다. 물이 세팅된 상태에서 지구만 자전하니까. 물은 고정돼 있고 그 안에 땅이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고정돼 있고 땅이 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리와 조금이라고 하는 이건 왜 발생되냐? 잘 봐. 어떤 날은 잘 들어. 어떤 날은 태양이 여기에 위치합니다. 달도 땡기는데 태양도 땡겨. 그치? 태양도 인력이 있잖아. 물론 멀리 있기 때문에 달보다는 힘이 약하지만 어쨌든 일직선상에 놓여져 있다면 태양도 땡기니까 물이 더 많이 부풀어요. 무슨 날? 아까 살이 이날 많이 부풀고 많이 빠지겠지. 그치? 많이 부풀고 많이 빠지는 거. 조금인 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조금인 날은 태양이 여기 있는 거야. 얘는 일로 땡겨. 달은 일로 땡기고 태양은 일로 땡기니까 힘이 분산되지. 힘이 분산되니까 물이 많이 부풀지 못해요. 예, 그날이 조차가 크게 나타나지 못하는 날입니다. 바로 태양의 위치에 의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게 된다라고 이해해 줍니다. 물론 이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을 텐데 순수하게 도대체 왜 그러지? 궁금할까봐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많이 설명한다.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니까 잘 들어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일직선상, 아까 살이인 날은 달과 태양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살이인 날이 됩니다. 하지만 달과 태양이 90도를 이루고 있을 때가 조금인 날이 됩니다. 무슨 말이 알겠죠? 쌤, 여기 꼭 태양이 여기 있어야 됩니까? 아니야. 태양이 여기 있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일직선상에만 있으면 됩니다. 일직선상에만 있으면 다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일직선상에 있어요. 엿은 전통 음식이잖아. 우리 전통 음식인 이유가 이런 곡물로부터 엿을 만들 수 어쨌거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입에서 일어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해수에서는 전체 내용이에요. 문제 빠르게 풀어봅시다. 엿 땅까지 분해한다. 이로 잘게 부수고 힘과 고를 섞는 것. 이걸 두 번째는